산업 현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나면 우리는 보통, 아, 작업자가 부주의했네? 하고 쉽게 생각해버리곤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작업자들이 그 위험한 안전장치를 무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봇이 쌩쌩 움직이는 울타리안? 아니, 딱 봐도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왜? 심지어 숙련된 작업자조차 그 위험한 경계를 훌쩍 넘어버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단계를 좀 밟아볼 거예요. 먼저 위험구역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 부주의라는 흔한 착각을 깨부술 거고요. 그리고 작업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압박을 살펴본 다음에 실제 비극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해결책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위험구역의 내부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바로 그 공간, 안전 울타리 안이 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게 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불리는지 그거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안전 울타리랑 센서, 이게 그냥 단순한 벽이 아니거든요. 기계와 인간을 갈라놓는 마지막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방어선인 셈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누군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센서가 바로 감지해서 기계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쵸? 근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뚫리는 사고가 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 부주의했네 하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과연 그게 진짜 전부일까요? 자, 이제 그 착각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왼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그냥 개인의 실수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사고는 개인이 아니라 현장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 한 명에게서 찾는 걸 멈춰야 합니다. 대체 어떤 구조가 사람들을 그렇게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업자들을 그 위험한 지름길로 내모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압박이라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생산 라인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자주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아주 사소한 센서 오류나 자재 위치가 살짝 빗나간 것 같은 진짜 별것도 아닌 이유들로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현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설비가 딱 한 번 멈출 때마다 작업자는 이 정말 답답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절차를 그대로 다 따라야 해요. 안전 플러그 뽑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하고, 다시 나와서 플러그 꽂고, 시스템 전체를 리셋하고, 이걸 하루에도 몇 번, 심지어 몇십 번씩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사람이 미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라인 멈추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작업자의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부 작업자들은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꼼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답답한 절차를 건너뛰려고 자석으로 센서를 속이거나 배선을 만져서 아예 안전장치가 작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고작 몇 분 아끼자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는 셈이에요. 그럼 이런 위험한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실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2021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한 젊은 작업자가 점검 때문에 로봇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줬어야 할 안전 시스템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연쇄적으로 고장나 버렸습니다. 센서는 사람을 감지 못했고 안전장치도 당연히 작동 안 했죠. 결국 멈춰있던 로봇팔이 갑자기 다시 움직이면서 작업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 하나의 실수가 아니거든요. 여러 겹으로 쳐놓은 안전장치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푸셔라는 장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끔찍한 사고는 절대 실수 하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전원도 제대로 안 껐을 수 있고 문 잠금 장치는 이미 무력화됐을 수 있고 동료는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고 심지어 울타리 설계 자체가 부실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개의 안전장치가 동시에 뚫려버린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이게 바로 구조적 위험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 대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진은 고장 안 나는 장비, 그리고 꼼수를 쓸 수 없게끔 설계된 안전장치를 만들어줄 책임이 있고요. 작업자는 정해진 규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결국 안전이라는 건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변조 방지 설계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작업자가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싶어도 아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중요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는 건 최첨단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결국 그걸 쓰는 사람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센서가 울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위험을 알아채고 멈출 수 있는 그런 문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속도를 위해서 안전을 포기한다면 결국 더 큰 손실과 후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느리고 어리석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안전은 그냥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우리 동료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